학생들의 시험 성적 과연 무엇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학생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학교 재정 상태, 심지어 지역사회 환경까지 수천 개가 넘는 변수를 전부 다 동원한다면 예측은 더 정확해질까요?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내는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정보가 많으면 당연히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죠. 그런데 말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세계에서도 이 말이 항상 정답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 실제 연구 사례를 한번 보시죠.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예측하려고 변수를 무려 2065개나 동원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생 개인의 인구 통계 정보, 교사의 경력, 학교 예산, 지역의 경제 지표까지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더미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수십 년 동안 믿고 써왔던 아주 표준적인 도구일 겁니다. 하지만 변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우리가 굳게 믿었던 바로 그 전통적인 도구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표준 도구가 바로 최소제곱법, 우리가 보통 OLS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량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분석 방법이죠. 데이터들 사이의 오차를 가장 작게 만드는 최적의 선 하나를 쫙 그어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OLS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열, 그러니까 딱 4개의 핵심 변수만 썼을 때 학생 교사 비율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4.31. 그럴듯하죠. 그런데 오른쪽 열, 변수를 817개로 확 늘렸을 때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학생 교사 비율의 영향력이 보이세요? 무려 마이너스 118.03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OLS가 너무 많은 정보, 즉 진짜 신호와 아무 상관없는 소음들 때문에 완전히 길을 잃고 혼란에 빠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 본 그 정신없는 숫자들이 실제 예측에선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산점들을 좀 보세요. OLS의 예측이 실제 값 주간에 예쁘게 모여있지 않고 완전히 제멋대로 흩어져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과적합 현상입니다. 모델이 너무 유연한 나머지 데이터에 담긴 진짜 패턴을 배우는 걸 넘어서 이 특정 데이터에만 우연히 섞여 들어간 노이즈까지 싹 다 외워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처음 보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전히 엉터리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었던 OLS라는 망치가 더 이상 쓸모 없어졌을 때 우린 뭘 써야 할까요? 다행히도 현대 데이터 과학자들의 연장통에는 빅데이터 시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훨씬 더 똑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3명의 강력한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째, 주성분 분석, PCA는요, 수많은 변수들의 정보를 싹 모아서 몇 개의 대표 선수, 그러니까 주성분으로 요약해주는 압축의 대가입니다. 둘째, 리치 회귀 분석은 모든 변수를 쓰긴 쓰되 덜 중요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0에 가깝게 살짝 줄여서 모델의 안정성을 높여주고요. 마지막으로 라쏘 회귀 분석은 훨씬 더 과감해요. 아예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의 영향력은 0으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자동 변수 선택 기능까지 갖췄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바로 모델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 소음에 휘둘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도구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튜닝이라는 아주 정교한 조율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그래프가 그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가로축은 모델에 사용된 주성분의 개수, 즉 모델의 복잡도고요. 세로축은 예측 오차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주성분 개수를 늘릴수록 예측 오차가 쭉쭉 내려가다가 바로 저기 정확히 46개 지점에서 바닥을 딱 찍죠.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이후에 변수를 더 추가하니까 오히려 오차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죠. 아하, 우리는 바로 저 최저점, 딱 46개의 주성분을 쓸 때 최고의 예측 성능을 얻는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통의 강자 OLS와 새로운 도전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과연 예측 성능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결과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승패를 가를 기준은
평균 제곱 예측 오차, MSP입니다.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점수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무조건 낮을수록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자, 드디어 결과를 공개합니다. 817개 변수를 모두 썼을 때 전통적인 OLS의 예측 오차는 무려 64.4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들을 좀 보세요. 리찌는 38.9, 라쏘는 39.1, 주성분 분석은 39.5. 와, OLS에 비해서 오차를 거의 40%나 줄였어요. 이건 그냥 좀 개선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능이라고 봐야죠.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도말할 필요도 없죠. 하늘로 솟구친 OLS의 오차 막대와 그 옆에 아주 안정적으로 낮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들. 통계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가 이 대결의 승자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왼쪽은 소음 속에서 길을 잃고 허우적대는 OLS의 혼돈스러운 예측이고요. 오른쪽은 불필요한 변수들을 과감히 쳐내고 핵심 신호에만 집중한 라쏘의 아주 명료하고 정확한 예측입니다. 흩어진 구름과 뚜렷한 직선. 이게 바로 추측과 예측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흥미진진한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빅데이터 시대의 진짜 능력은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의미한 소음은 싹 걸러내고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신호를 찾아내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딱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째, 변수가 많아진다고 예측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리치와 라쏘 같은 현대적인 기법들은 바로 이 과적합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모델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번 정답을 맞히는 모델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학교 성적 예측을 통해 그 방법을 살짝 엿봤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부터 질병의 원인을 찾는 일까지 우리는 매일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